전북 김제시. 국내에선 드물게 하늘과 맞닿아 있는 드넓은 들녘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옛부터 벼농사가 발달해 김제평야로 유명한 이곳은 대표적인 곡창지대 중 한 곳인데 요즘 논에선 반갑지 않은 손님 피와의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이게 지금 피인데요. 이걸 뽑아야지. 지금 이미 한번 뽑았는데 빠뜨린 놈들이 또 다시 이렇게 커가지고 나락이 막 크지 못하게 만든다니까 얘들이. 나중에 나락보다 더 세력이 강해가지고 나락을 덮어버려 얘들이. 뽑아버려야지. 우렁이를 이용해 제초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일일이 피를 뽑아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농업인의 길. 부모와 고향을 등지고 찾은 경기도 양주에서 그는 유기농업이라는 새로운 세계와 만났다. 실제 이제 농약 안 하고 비료 안 하고 이제 제초제 안 하고 농사를 시도를 했죠. 한 3, 4년 지나니까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능성을 속에서 이제 유기농업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생명에 대한 가치라든지 또 이 농산물을 왜 먹어야 되는지 필요성, 그다음에 또 이걸 실제 먹은 한 소비자들이 먹고 자기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유기농업. 하지만 유기농업이 그리 만만치는 않았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고된 농사일에도 행복함을 느끼던 그였지만 정성껏 일궈온 논을 점령해버린 벌레들은 그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줬다. 결국 이제 5일 지나고 견디지를 못해서 농약을 사왔죠. 그래서 농약 치려고 딱 폼을 잡는데요. 해질무렵에 농약 치려고 했는데 해가 해질무렵이니까 석양이 비치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또 불었거든요, 따라. 그런 게 나락이 흔들흔들 하잖아요. 나락이 흔들흔들 하니까 석양이 비치는 이 나락이 그때 농약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그 나락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나락에 내가 어떻게 이 농약을 독을 뿌릴 수 있냐 하고 눈물이 쫙 흘리면서 농약을 못 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농약을 못 치고 내려왔죠. 그렇게 농약의 유혹을 뿌리치고 유기농법을 실천해 나간 경식 씨. 땅도 그의 정성을 알았던 걸까? 점차 땅에 생명력이 생기기 시작했다. 물론 논과 밭을 가득 메운 곤충은 여전했지만 더욱 건강해진 토양 덕에 벼는 생명력을 갖게 됐고 자연스레 면역력 또한 강해졌다. 이게 우렁인데 지금 논에 물을 빼버려서 물 있는 데만 이렇게 고여있구만. 이게 이제 벌리면은 햇바닥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수염이 이래요. 그래가 쫙 수염을 뻗어가면서 햇바닥을 가지고 밀고 다니면서 얘들이 풀을 먹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알을 해요. 엄청 진짜 이뻐요. 이게 이제 제초 역할을 하는데 가끔 얘들이 안 먹고 빠뜨리는 것들이 이제 피들이 가끔 올라와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이렇게 뽑아줘야 돼요. 이제 우리가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이런 거 관리하는 거, 뽑아주는 거. 땅의 기운을 살리려는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처음엔 이상하게만 보던 주위 사람들도 하나둘씩 친환경 농업을 함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뜻이 맞는 주변의 농업인들과 함께 영농조합을 만들고 본격적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나섰다. 여느 농민들처럼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그에게 큰 걱정거리였는데 영농조합의 물류센터. 그는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만의 독자적인 물류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쌀, 감자, 우리밀, 각종 채소 등 영농조합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자 직거래나 학교 급식으로 공급하며 판로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생명인이 쌀만이라도 한번 지켜보겠다고 좀 의지를 가지고 또 그 우리 쌀 지키기 100일 걷기 운동을 했어요. 그걸 하면서 이 농산물을 유통을 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학교의 아이들에게 질 좋은 가장 최상의 농산물을
먹이는 그 운동이 조례 운동이다. 그래서 그것을 착안해가지고 학교 급식에 질 좋은 안전한 농산을 먹이자라고 이야기를 요구를 했죠. 학교 급식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촌 체험을 통해 체험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친 정경식 씨. 이렇게 막 크지를 않아요. 하지만 평생 농사 하나만을 바라보고 땅을 일구며 살아온 그에게 물류센터의 경영은 어렵기만 했다. 농업에 작은 희망의 싹을 피워보고자 시작한 친환경 농산물 유통. 그러나 물류센터의 규모가 커질수록 경영은 더욱 복잡해지고 그가 감당해내기엔 너무 벅찬 짐이 되고 말았다. 농업에 대한 열정과 그의 노력이면 가능할 거라 생각하며 야심차게 농산물 유통에 뛰어들었지만 세상의 벽은 너무 높았던 것이다. 유통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사업이고 경영이고 장사라 그런 걸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농민들이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걸 사 먹는 사람들도 그때 소수파 소비자들 찌끄레 할 때는 그냥 이해해주고 사 먹었는데 이게 이제 대량으로 유통을 되다 보니까 유통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학교 급식이라든지 이런 데 유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산자, 소비자의 그 유통 관계가 성립이 안 돼 버렸어요. 쌓여가는 농산물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매일같이 판로를 찾아다니던 경식 씨.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물류센터의 경영은 점점 악화돼 도산 위기까지 갔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힘든 시간을 이겨낸 그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전북 김제의 친환경 쌀 전문 RPC. 그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곳이다. 도전 과정에서 친환경 쌀이 일반 쌀과 섞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쌀만을 전문적으로 도정하는 RPC를 설립한 것이다. 친환경 쌀이라고 하면 무농약이나 유기농 쌀 이런 거를 이제 따로 선별을 해서 도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뭐 그 10손가락 안에 있을 정도로 그 친환경 쌀만 전문으로 도정하는 공장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여기는 이제 무농약하고 유기농 쌀만 수매를 해서 그러니까 나락을 수매를 해서 그것만 전문으로 무농약은 무농약대로 유기농은 유기농대로 무농약하고 유기농도 섞이지 않게 이렇게 도정을 하는 거죠. 유통 경험이 없어 위기를 겪었던 그는 포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을 책임져줄 전문 경영인을 찾았고 이제 그와 함께 친환경 농산물 유통의 새 장을 열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 농산물만 생산하는 농민들이 조직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잘 경영할 사람을 찾는다. 그래 찾는다라고 막 이리저리 이제 고민하고 있던 중에 난데없이 이제 그 신시 대표되는 그 장훈 대표가 갑자기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전에 서로 얼굴이 잘 아는 얼굴이야. 그런 일이라면 그러면 장훈 대표가 이거는 경영은 우리 신시가 책임지고 해보겠다. 온라인 쇼핑몰과 전국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친환경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유통기업과 손을 잡고 이제 본격적인 친환경 농산물 유통에 나서고 있다. 현실적으로 저하고 이제 공동으로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지역에서 이제 생산을 책임지고 있고 저는 이제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윈윈하는 그런 관계로서 좋은 관계를 갖고 아주 바람직한 그런 어떤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인 유통망을 갖춘 친환경 전문 유통기업과 함께하며 건강한 농산물의 생산에만 전념하고 있는 경식 씨.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뛰어든 지 벌써 30년. 자신이 기른 농산물을 먹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설렌다는 그의 모습이 우직하지만 믿음직스럽다. 이럴 때 최고 행복하죠. 어제 수확할 때보다 지금은 이걸 먹는 사람이 누굴까? 진짜 이 먹는 사람들이 이걸 소중하게 여겨줄까? 그런 기대 반 설레임 반이 있죠. 그리고 또
진짜리 먹는 사람이 얼굴이 누굴까 궁금하기도 하다니까. 전화를 딱 하면서 받다 보면은 아 누굽니까 그 쌀을 먹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목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니까.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공생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밭에선 인간 세상사처럼 다양한 작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 콩과 옥수수, 고추와 들깨처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며 공생하는 진정한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 거름을 많이 요구하는 여기에다가 거름도 펼 필요도 없고 오히려 다른 작물에게 거름을 공급해주는 그런 작물을 사이사이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옥수수라든지 또 콩 주변 사이에는 콩을 또 심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게 공생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해충과 익충의 구별 없이 자연스레 공생하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며 농업을 통해 생명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다. 흔적을 보면 쑥 들어가 버려요. 이 애들이 이제 땅을 좋게 만들죠. 이 애들이 부산물을 먹고 똥을 싸고 난 똥이 땅으로 되들어가야 이 땅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농업에 대한 열정 하나로 시작한 우직한 농사꾼의 길. 어느덧 30년이란 시간이 흐르며 친환경 농업의 전도사로 자리 잡았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진정한 공생농업의 실천을 위해 그는 오늘도 더운 땀방울을 흘리며 들로 나선다.